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이 모르는 통장이 있다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 몰래 돈을 모아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십니까? 배신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28해를 함께 살아온 두 사람, 남편 김성호, 61살, 아내 이정숙, 60살. 이 부부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비밀을 발견한 순간부터가 아닙니다. 아내가 그 비밀을 만들기 시작한 순간부터입니다. 김성호 씨는 2023년 가을 아내가 친정에 다녀간 사이 오래된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인감도장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랍 안에는 도장 대신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는 고무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겉면에는 아내의 글씨로 단 2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것. 성호 씨는 처음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금 통장 하나쯤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었을 때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공동명의도 아니고 가게 통장도 아니었습니다. 아내 이정숙 단독명의,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잔액 4,218만 원, 4,218만 원. 성호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28년, 함께 산 세월이 28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밥상을 함께 받고 아이를 함께 키우고 빚을 함께 갚고 눈물을 함께 흘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성호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혼자서 돈을 모아왔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것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배신감이었습니다. 그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호 씨는 통장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61살의 남자가 결혼 28년 차의 남편이 아내의 낡은 통장 하나를 앞에 놓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모은 돈일까? 누구와 나누려던 돈일까? 아니면 자신을 떠나기 위해 준비해둔 돈일까? 성호 씨는 그날 밤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원래 자리에 넣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28회의 기억들이 빠른 속도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이정숙 씨는 현관문을 열며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성호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2글자. 하지만 그 2글자 안에는 수십 가지 감정이 뭉쳐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성호 씨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 은행에 다녀올 때, 지인과 통화할 때. 성호 씨는 그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새로운 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였습니다. 성호 씨는 당시 아내가 심심해서 나가는 거 라고 말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는 그 월급을 한 번도 가게에 보탠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그 돈들은 5년 전 아내는 친정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성호 씨는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형이 성호 씨 덕에 어머니 잘 치료받았다 고 말했을 때 아내는 왜 화제를 바꿨을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7년 전 성호 씨의 사업이 무너졌을 때 빚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채권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때 성호 씨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었을까?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더 이상 혼자 앉아서 추측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지점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까? 그런데 물어보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자신은 괜찮아질 수 있을까? 성호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비밀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성호 씨는 그 열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아내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떠오며 내일 혜진이 생일이니까 저녁에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정숙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찌개 그릇을 상위에 올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화장대 서랍 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거 봤어요? 봤어. 4,200만 원. 이게 뭐야? 언제부터 이걸 모은 거야? 나는 왜 몰랐어? 정숙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8년이야. 우리가 같이 산 게 28년이라고. 그 시간 동안 나 모르게 이걸 모은 거야? 어디다 쓰려고? 아니면 나 버리고 나가려고 준비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말 못하지? 말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게. 이거 이혼 준비금이야? 응? 맞아. 정숙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그는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세게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성호 씨는 침대에 걸터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아주 작게 소리를 죽이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밥을 해놓고 먼저 먹었습니다. 성호 씨는 혼자 밥상에 앉았습니다. 찌개는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침마다 밥을 지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밥을 안 해줬으면 자신도 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나흘째 되는 날 오전 성호 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내에게서였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서 출력해뒀어요. 식탁 위에 있어요. 성호 씨는 천천히 식탁으로 갔습니다. A 사용지 여러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로 날짜와 금액 그리고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첫 장을 들었습니다. 2018년 3월 12일 이체 금액 300만 원. 메모 어머님 무릎 수술. 병원 직접 납부. 성호 씨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호 씨는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 적용 후 자기 부담금만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이 추가로 나간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6년 11월 5일 이체 금액 800만 원. 메모 강 사장 채무 대신 변제. 영수증 보관함에 있음. 강 사장. 성호 씨의 사업이 무너졌을 때 가장 목소리가 컸던 채권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종이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다음 장, 또 다음 장. 세탁기 수리비, 아이 학원비 밀린 것. 성호 씨가 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정밀검사 비용. 성호 씨의 친구 결혼식 축의금. 성호 씨가 지갑을 두고 갔을 때. 모두 아내의 돈이었습니다. 모두 성호 씨 몰래 처리된 일들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11년 4월 3일 이체 금액 12만 원. 메모준이 묘지 꽃값. 매년 4월 성호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이 두 사람의 첫 아이였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난 아이.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성호 씨가 지었습니다. 준이라고. 그 아이가 떠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성호 씨는 솔직히 말하면 그 묘지에 몇 번이나 갔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이유로 자꾸 미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매년 4월마다 꽃을 가져갔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성호 씨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을 때 그는 아내 앞에서 딱 한 번만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면 성호 씨는 어떻게 했을까?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왔거나 아니면 자신을 더 깊은 자책 속으로 밀어넣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사업 초기 자금 문제로 예민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뭔가를 건의했고 성호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내는 그날 이후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상처였다는 걸 성호 씨는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무시할까봐 두려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하고 그래서 훨씬 아픈 이유였습니다. 그냥 남편이 힘들지 않았으면 했던 것입니다. 28년 동안 아내는 남편의 짐을 혼자 줄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티 없이 칭찬받으려 한 것도 고마움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지 않은 모든 행동들이 낡은 갈색 봉투 안에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통장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통장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붙인 이름, 우리 것. 성호 씨는 그 두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것도 아니고 아내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것. 그날 오후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니 마트에 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 부엌, 베란다. 28년 동안 두 사람이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아내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창틀도 깨끗했고 냉장고 속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성호 씨의 약이 날짜별로 분류되어 있는 작은 약 케이스도 아내가 사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한번 만졌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봉투를 갖고 있었는지 그 시간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성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수가. 아내가 멈췄습니다. 성호 씨가 이름을 부른 게 얼마 만인지 두 사람 모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야, 당신 이 전부였습니다. 정숙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호 씨는 말하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61살이 남자에게 이 말은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딱 세 글자였습니다. 정숙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나도요. 왜 당신이 미안해. 말을 했어야 했는데. 혼자 한다고 다가 아닌데. 당신이 알았으면 같이 했을 텐데. 나 혼자. 정숙 씨의 말이 끊겼습니다. 성호 씨는 아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투르게 오랜만에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한가운데서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파 냄새가 났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 나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두고 정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주님 묘지, 나 혼자 가는 거 당신이 알면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못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도 너무 아파서 못 가는 거 나는 알았거든요. 성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 사장건도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연락했을 때 당신 얼굴을 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어떻게든 해야겠다 싶었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또 자책할 것 같아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냥 말해주지. 말하면 당신이 받아들였을까요? 성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받아들였을까요?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빚을 몰래 갚아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호 씨는 고마움보다 수치심을 먼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어느 순간 화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남편을 더 잘 알았습니다. 어머님 수술비도 당신이 검사받을 때도 다 당신이 알면 짐이 될 것 같았어요. 당신이 충분히 힘든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았으니까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힘들다고 말했으면 됐잖아. 정숙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힘들다고 하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버텨야지 어떻게 했어요. 항상.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나는 그 말 들을 때마다 혼자 남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호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강한 척 살아왔습니다. 아내 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그리고 그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강함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그 요구에 응하는 대신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미안해. 성호 씨는 그날 밤 2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도요. 정숙 씨도 2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미안한 이유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위기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처음으로 마주합니다. 그 겨울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준이 묘지를 찾았습니다. 성호 씨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정숙 씨는 아이가 좋아했을 것 같다며 작은 귤 2개를 챙겼습니다. 아이는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알 수 없는 나이에 떠났지만 그래도 엄마는 귤을 챙겼습니다. 묘지 앞에 서서 성호 씨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아, 아빠 왔어. 늦었지? 성호 씨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61살이 남자가 28해 전에 떠난 아이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김성호, 이정숙이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나눈 감정, 이 부부가 겪어온 세월은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의 이야기와 얼마쯤은 닮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믿으며,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않으며, 사랑한다는 말 대신 밥을 짓고 청구서를 내며, 그 방식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사람에게 혹시 해야 할 말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말 오늘 하십시오. 내일은 오늘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